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이 있죠. 과연 어떤 증권가의 어떤 리포트가 진짜 우리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지금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주식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KH바텍입니다. 이번 주 폴더블폰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요. KH바텍이 차트상으로 2분기 저점을 통과했고 3, 4분기에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폴더블폰 섹터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폴더블 섹터는 제가 지난해 11월 21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섹터들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살펴보았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폰까지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IBK투자증권 7월 12일 리포트와 그리고 키움증권 3일 리포트, SK증권 리포트 5월 10자 관련 리포트들 세 가지에서 KH바텍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은 이동통 단말기, 즉 스마트폰 부품 및 조립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스마트폰 정밀기구,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캐스팅 및 모듈에서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FPCB, 연성 회로기판 쪽에서 20%의 매출 비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KH바텍을 시장에서 보실 때에 가장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힌지라고 보셨을 겁니다. 힌지는 문을 여닫을 때 쓰이는 장치, 경첩이라고 우리도 좀 알고는 있는데 좌우 또는 상하로 접히는 폴더블 폰에 쓰이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압도적인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힌지 분야에서는 KH바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다이 캐스팅 기준 공장 가동률은 45% 수준인데요. 국내 공장으로는 구미 123 공장, 안산 공장이 있고요. 해외에는 중국 해주와 중국 천진,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와 박림, 그리고 인도 이렇게 공장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가동률, 매출, 이익에 있어서 우상향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미로서 KH바텍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 중에도 폴더블폰 섹터를 살펴보고 있는 이주입니다. 2분기를 저점 통과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모두 기대가 된다라고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헤드라인을 좀 꼽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KH바텍의 1분기 실적은 어떠했는가? 매출액은 390억 원 정도죠. 직전 분기 대비 15%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억 원 수준인데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낮아졌습니다. 결국 전방산업 수요와 그리고 갤럭시나 여러 가지 휴대폰 제조사 쪽에서의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역시 손익분기점 내외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5월 말부터 조금 출시될 것으로 게시될 것으로 예상했던 폴더블폰 신규 모델 그리고 폴더블폰 부품 공급 KH바텍은 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품 공급의 지연이 1분기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고 6월 하순부터는 이러한 부품들이 순차적으로 공급을 재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아직까지
뭐 손익분기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 앞으로 3분기부터는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와 기대 이상의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우리 주변에 여지없이 리포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볼 만한 단어는 결국엔 대중화입니다. 앞서서도 월요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후면 커버를 열어서 배터리를 다 쓰면 빼고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를 꽂아서 새로 쓰고, 그리고 방전된 배터리는 대기나 자동차에서 충전을 시켜 놓으면 결국엔 다 쓴 배터리는 교환하는 그런 모습들로 배터리 2개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결국엔 방수와 방진 기능들을 높이면서 후면 커버를 분리하지 못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휴대폰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제조사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갤럭시에서 그리고 애플에서 이렇게 펜슬 기능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패드에서도 펜슬을 쓰고 갤럭시 여러 가지 시리즈 모델에서도 펜을 활용한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조사가 폴더블 폰을 이제 대중화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앞으로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리고 19년부터 출시되었던 와중 이제 기술적 안정화 단계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 산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사의 방향성은 확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1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을 90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750만 대, 중화권 제조사에서 150만 대. 삼성전자가 이제 오는 8월 폴더블 폰 2종 내지 3종을 출시할 예정이고 Z 플립 그리고 Z 폴드 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중화에 조금 더 다가서기 위해서 가격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가격 인하에 포인트를 두겠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내외의 대중적 가격을 확보하게 된다면 폴더블 폰의 대중화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간 출하량 역시 그리고 성장률 역시 높아 보이는 시장이 이 폴더블 폰 시장이고 후방 부품 공급 기업들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 효과가 3분기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리포트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올해 힌지 매출액을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의 힌지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해서 21년도 여전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공급량 증가할 것이다 라는 데는 SK증권도 그렇고요. 키움증권도 그렇고 모두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년도 올해 전반적인 실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약 2,675억 원, 영업이익은 232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3%로 굉장히 지난해 쪼그라들었던 그 산업 자체가 이제는 3분기, 2분기를 저점을 지나면서 3분기부터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갤럭시 폴더블 폰의 출시, 그리고 22년도, 23년도부터 오포, 비보, 샤오미, 그리고 애플까지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참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품 기업들을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7월 12일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2분기가 마지막 고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분기 제조사죠. 고객사 신규 모델 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물량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 공장 가동률 하락, 실적 개선 기대가 어렵지만 그 마지막 고비가 2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폴더블 폰 모델 출시겠죠. 폴더블 폰 상반기 물량 약 100만 대 정도 하회했는데 하반기에는 700만 대 정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2분기로 보고 있는 근거가 상반기에는 신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기존 물량보다도 훨씬 많은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부품 공급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KH 바텍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한 부품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 상승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 3주 전에 말씀드렸던 BH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하락 이후에 그리고 횡보를 거치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살펴볼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을 해주었지만 그 상승 이후에 뚜렷한 추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추세상 저점 구간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따지고 봤을 때 이러한 추세선이 하나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추세선의 바닥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는 이 상승기마다 바닥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더라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접근해 보실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내용들의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폴더블 폰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좋아지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폴더블 폰 물량 쪽으로 폴더블 폰 물량이 약 100만 대 상반기였는데 하반기에는 70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부품 공급, 매출, 실적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키움증권에서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를 발표하기를 여지껏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부품 공급에 있어서도 전방산업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쪼그라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55%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워낙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약 200억 원 이상, 그래서 증가율로 따지면 580%,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24억 원까지 증가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피크인가를 기억해 본다면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약 50% 이상의 매출액 증가, 약 8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60%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끝이 아니고 23년도까지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매출액 18%, 영업이익 42%,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5%,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갈 기업이 KH 바텍의 실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추가적으로 되돌림 자리 또는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올려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되돌림 자리가 나왔지만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보여지는 한 번 더 3단의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올려본다면 이러한 모습들이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목표가로는 28,000원 언저리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상을 바라보았을 때 목표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 추세의 흐름,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사,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까지도 폴더블폰 시장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신규 거래선 확보가 앞으로 KH 바텍에 있어서는 추가 점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KH 바텍은 한번 포인트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특허와 기술력으로 탄탄한 힌지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KH 바텍이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저의 분석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KH 바텍 종목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